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도 5G IT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교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얘기가 있겠죠. 주가의 상승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겠고요. 또 하락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최근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여진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라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RFHRC라든가, RF텍 혹은 FR텍 중심으로 해서 희망을 얘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목으로는 5G 사자의 본능이 깨어날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기만 형성이 된다면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IT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SFA 반도체 신고가 돌파의 의미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전에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천병 역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IT 핵심 포인트.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희 음향 시스템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리가 작아서 들으시는데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G 섹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매도 우위가 계속 됐었죠. 뭐 예를 들어서 KMW라든가 KMW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만 원대에서부터 8만 원대 고점을 찍고 매도 우위 됐었는데 KMW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여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종목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매도 위에서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 균형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균형에서 이제 매수 우위로 넘어가는 시점. 그게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 혹은 이제 FR텍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균형점에서 그러니까 매도 위에서 매수 균형을 거쳐서 매수 우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RFHRC 같은 경우도 자그마한 어떤 그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한번 그 상승 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같은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5종목 혹은 7종목, 지금 7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그 7형제 중에서 한 명만 똘똘하게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여진으로 같이 어떤 무리를 형성하면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좀 오르고 내 종목은 빠졌다. 그렇게 우리가 시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이제 RFHRC 중심 4분기 실적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4분기 실적에 따른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면 이제 그게 모멘텀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울러서 이제 중국향 수주 모멘텀이 또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호적이고 우수한 기업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위로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 다음 주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모든 인간은 사실 죽기 마련이죠. 생로병사 과정을 거쳐서 소멸되기 마련이듯이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확인한 그런 종목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셀트리온을 예를 들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죠. 38만 원대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 바이오록스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또 고생을 했죠. 최근에는 또 이제 분식회계 그런 불확실성으로 일단 매도 세력이 상당 부분 이탈이 됐다고 그러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 삼성 바이오록스는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등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만 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록스는 최소한 2년 혹은 많게는 한 3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시세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KMW도 마찬가지예요. KMW도 지난 그 8만 원대에서 최고의 절정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내년에 좀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미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내년 후 혹은 후년 후의 미래 가치마저도 미리 선반영을 했고요. 특히 장비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 젊은 시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젊은 시세라고 보거든요.
RFHRC는 물론 10대 주식은 아니에요. 20대를 통과했고 30대 주식이죠. 사람의 최고의 절정기는 아마 40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KMW 같은 경우는 50대를 지났어요. 60대 주식이라고 부른 거죠. 지금 KMW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예,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계속 보유만 하고 있던 그런 매너리즘으로부터 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앞으로 5G가 좀 나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어떤 주식들은 기술적 반등이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인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 상승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변화를 주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G 천병, FR택은 빼도록 하죠. 5G의 천병은 이제 RF택이라고 부릅니다. RF택이 먼저 조정을 받고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RF택이 만약에 치고 나가준다면 그 매기, 그 온기가 마지막에 이제 KMW까지도 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IT 섹터를 얘기할 때 이제 SFL 반도체 얘기를 그런 식으로 SFL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천병이라고 얘기했는데, RF택이 지금 5G 전체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F택을 내가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RF택을 계속해서 유심히 좀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G 자료하고 종목 살펴보고 그 다음에 IT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죠. 제일 먼저 고점이 이제 RF택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가격 조정이 끝나고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4, 5일 전에 만든 자료라서 이제 현재 주가는 반영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흐름이 그렇다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이 그 다음에 상투가 났어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러면 주식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될 주식은 그렇다는 게 될 주식은. 자, 근데 KMW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고점이 왔어요. 그렇죠. 9월달 고점이 왔죠. 9월달. 여기가 이제 9월 5일이었고, 9월 5일이 사실 실제적인 고점입니다. 하여튼 고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진이 있고, 매물이 너무 많아요. 뭐 공매도 뭐 그런 건 사실 부차적이고 강론인 거고, 이 8만 원에 진입하면서 매수가 굉장한 포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프리시한 세력이 9만 원에도 10만 원에 사주려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살 사람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대중들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KMW는 이게 뭐 돌발적인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쉽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아쉽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이게 KMW 차트인데 RFHRC는 KMW 파동으로 본다. 이만큼 간다는 건 아니고요. KMW 파동으로 본다면 신고가 돌파하고 이제 첫 조정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 위치가 좀 그런데 요 정도 부분이라고 조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기. 하여튼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이거는 이 실적은 지금 KMW 실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적자에서 2019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2,400억이다. 2,400억. 2020년 내년에는 3,300억이래요. 내년에 더 좋아지는데 주가는 못 가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되겠고 시행착오로 반복하면 안 되죠. 주식 투자를 여기서 끝날 거라면은 뭐 사실 욕 한번 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면 시행착오로 반복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제가 오늘은 좀 뺐지만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대중들은 항상 이 KMW를 보면은 6만원대, 7만원대 이런 데서 흥분하고 열광합니다. 이미 좋은 것이고 확인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조세 그랜빌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중들마저도 다 사버렸으니까 누가 어떤 세력이 위 고점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9월 5일자죠. 9월 5일자가 딱 요 날이거든요. 보면은 이시하사 얘기했죠. 그래서 10만원 최고가를 제시해요. 그런데 대중들 모두가 흥분해서 다 박수를 칩니다. 이거는 뭐 10만원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뭐 퀀텀 점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데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RFHRC입니다. RFHRC가 젊다는 건 뭐냐면 동력이 있다는 게 동력. 우리가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에너지하고 동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요절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RFHRC는 지금 기존에는 이제 LDMOS라고 그러죠. 이게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죠. 여기에서 지금 지라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왜냐하면 이게 접속력도 이게 스위칭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직접화, 소형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는 성능이 실리콘 기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1000배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는 사실 그 4G 환경에서는 가능했지만 5G를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개가 이게 두 개, 세 개 회사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잠깐 잊었는데 1위 업체는 한 70% 정도로 그 일본 회사요. 2위 업체가 지금 RFHRC가 한 25%에서 30% 정도이고, 그 다음에 RFHRC는 또 다른 동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라 갈륨 온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다이아몬드에다가 다이아몬드에다 지라 갈륨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성능이 사양이 나와 있어요. 뭐 주파수는 지금 400Hz. 그래서 실리콘 기반 죄송합니다. 지라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가 40기가 기반이라면 얘는 1000GHz 이상이에요. 주파수 대역도도 800, 여기가 400이라면 여기는 800MHz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도 게임이 안 되죠. 350인데 여기는 1500이에요. 근데 비용이 비싸죠.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표준하고 독점이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비용이 비싼데도 이게 좋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말 그대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이런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엘러멘트 6로부터 다이아몬드 웨이퍼 공정 및 설계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분기 실적 보면 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였죠. 계속 흑자 기조를 보이다가 적자가 났어요. 적자.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4분기 예상 실적이 지금 51억입니다. 51억. 5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에 103억, 2분기에 155억, 이렇게 120억, 220억 이래서 한 600억 정도. 이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이고,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이게 최근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보면은, 내년 1분기 때, 2020년 1분기 때 130억, 190억, 2분기 때 190억, 200억, 190억에서 710억이네, 710억.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억에서 710억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퀀텀 점프죠. 그런데 이게 실제치하고 전망치하고 같아야 돼요. 터무니없이 틀어지면 주가도, 그건 저도 모르는 영역이죠. 근데 이게 지금 5G 흐름을,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강연회를, 지난주는 이제 3탄 빌딩에서, 이 차트가 3탄 빌딩에서 강연했는데, 5G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눈을 또 마주치고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무장 해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방법을 얘기했죠. 자, 먼저 KMW 보도록 하죠. 오늘도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톱다운 방식인데요. 톱다운 방식은 몰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왜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21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이제 왜 경기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해냈죠. 자, KMW 지금 한 3% 빠지고 있는데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뢰도는 떨어져요. 양봉이 나와도 신뢰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지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고, KMW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물론 이 자체로 이제 양봉을 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여타, 같은 이제 패밀리죠. 형제들 주식들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자, 다시 월봉 한번 볼까요? 이게 3개월 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 꼴이 나고 쌍바닥이죠. 패턴상 이제 쌍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이솔루션이 이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원래 정석은 뭐냐면 여기가 실질적인 주가 바닥이라면 역시 1개월, 2개월, 3개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G 테마가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12월을 가야 돼요. 12월을 넘어가야 됩니다. 12월에 가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간다면 지금서부터 될 주식은 선침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죠. 자, 서진 시스템 보죠. 자, 서진 시스템도 지금은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서진 시스템, 그다음 이노와이러스.
자,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제 장비가 아니에요. 장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들은 이계질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오를 때는 얘가 조금 둔탁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죠. 이노 와이어리스 저도 뭐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RFHRC 보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면은 또 많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RFHRC 지금 마이너스 400원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갇혀진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5일선에서 원래 5일선에서 다소 계속 저항을 받았잖아요. 이게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는데 5일선을 지금 딛고 일어서고 오늘 크게 안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갖춘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는 거래 수반과 함께 양봉을 뻗어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RFHRC는 저는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F텍이죠. 자, RF텍은 오늘 플러스 1% 정도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뭐 거래가 크게 많지 않아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3일 음봉이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봐야겠죠. 자, RF텍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개월, 2개월, 뭐 3개월 정도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찍어 사실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진 바닥은 뭐 여기서로 해도 1개월, 2개월, 3개월째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상승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이 RF텍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RF텍이 좋다는 게 아니라 RF텍의 흐름이 양화되는 거죠. 흐름이. 주식은 RF텍하고 RFHRC하고 보면 RFHRC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죠. FR텍. 자, FR텍도 뭐 양호한 흐름인데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우게 세력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를 저는 꼭 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명심하세요. 시장의 8할은 지금 시장을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서 2,000 종목이 넘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특히 이제 방송을 이제 청취하신 분들 중에서 초보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는데 못 사는 거죠. 근데 사셔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의 중심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시장의 8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은 뭐 한 20여 프로 되지만 8할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자지 논리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로 출발해서 삼성전자를 끝내는 겁니다.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지금 가격대도 5만원대니까 싸죠. 그러니까 내가 뭐 바이오를 사든 5G를 사든 뭐 대북테마를 사든 삼성전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대북테마 하나만 보죠. 남광토금 볼까요? 저는 연내에 대북테마가 다시 이슈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대북테마를 잠깐 얘기를 해놨어요. 바이오테마에서. 지금 남광토금은 2018년도 3월 달이죠. 이때하고 지금 똑같은 파동이에요.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파동이죠. 저희가 당시 2018년도 3월 달에 남광토금이 저희 회사 주력주였어요. 당시 6,000원, 7,000원에서 한 방에 2개월 만에 38,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런 다이나믹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따라 산 사람들은 다 손실을 면치 못했죠. 막판에. 예?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 논리가 뭐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 남광토금은 적극적인 공격적인 매수 관점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셨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보도록 하죠. 자,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안 터져요. 지금 장은 끝났죠. 장은 종료가 됐고 5.5%, 5.6%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한다. 적은 거래량, 많은 거래량 돌파한다는 것은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적은 거래량 쏟아졌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이고,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SFA 반도체 수급의 질이 좋다. 즉, 매집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틀린 종목도 많고 있는데, SFA 반도체는 굉장히 또 가장 제가 베스트로 얘기했던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천병 역할. SFA 반도체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병이 먼저 돌파해보니까 크게 적들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
적의 화력이 예를 들면 한 1개 사단 정도 화력이 될 줄 알았는데 막 1개 대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형님도 따라오십시오. 삼성전자도 이제 따라서 넘어가겠죠. 엘리어트 파동로는 1파동, 2파동, 3파동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파동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야 돼요. 자, 이제 3일 강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틀 조정 때, 조정 첫날, 당연히 이제 내일 같은 거는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모레 정도 마이너스에서는 사야 돼요. SF반도체는 이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전환되잖아요. 그럼 매수가 매수를 강화를 시킵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세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SFA 보죠. 아우, 시간이 또 다 됐네. SFA 굉장히 좋습니다. SFA,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집착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익 IPS. 원익 IPS도 계속 매수가 안 죠. 제가 단기로 자꾸 유튜브 방송하니까 단기로 보게 되는데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사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패밀리요. 조금 우리가 아버지가 잘 나가고 맏형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내들이 보통 뭐 3형제, 4형제면 막내들이 보통 개차반들이 많잖아요. 뭐 유치장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래도 아버지가 끌어주고 형아가 밀어주고 그러면은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흐름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업들은 삼성전자의 방주 5종목이 좀 식상해서 한두 종목씩 좀 늘릴 예정이에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방주에 있는 종목은 몇 개 좀 빼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머티리얼즈. 자, 원인 머티리얼즈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은 그렇게 해석하세요. 어제죠, 어제 이제 일본에서 뭐 고순도 불화수소, 그다음에 에칭가스 뭐 이런 것들 다시 수출을 재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좀 많이 빠졌다가 돌려놓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활용 점정이에요. 우리 그 소동파시로 기억하는데 떨어지는 칼날에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이 왔으면 알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한 가지로 게임이 끝인 거죠. 동지세미 게임은 이거로 끝난 겁니다. 이 주가가 바닥을 안다는 것만큼 그거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동지세미 게임은 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금 뭐 강보합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런 데서 크게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 동지세미 게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KC 코오롱. SKC 코오롱 PI는 제가 지난번에 ISC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SKC 코오롱 PI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때 실적이 좋아. 실적이 올해도 좋고 내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요. 내년에 뭐 영업이익이 한 50% 가까이 이제 급증을 합니다. 뭐 하여튼 뭐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그렇고 5G 안타용 그런 필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그 세 가지 정도 상승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승 논리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10억, 내년도에는 627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50%가 넘죠. 그러면 말 그대로 퀀텀 점프죠. 두 번째 상승 논리는 이제 폴더블 폰용. 폴더블 폰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이죠. 시대적 주도주가 될 수 있죠. 베이스 필름 매출, 폴더블 폰용 베이스 필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 상승 논리는 이제 5G 안테나 케이블용 필름 매출이 굉장히 또 증가한다고 그러죠. 이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 크게 확대가 되고,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이후에 충분히 바닥을 찍었어요. 충분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바닥을 확인했고 이평선 결핍 때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평선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좀 올랐는데 내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내일 모레 마이너스에서는 역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남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